반갑습니다. 장교수의 내교육 TV. 이번 주제는 컴피턴시, 역량에 대한 주제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아이스버그 모델이 대표적인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는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흔히들 쓰는데요. 이 대표적인 아이스버그 모델에 보면 이 빙하 위쪽에 이 easier to change, 변하기 조금 쉬운 두 개가 나와 있죠. 지식과 스킬, knowledge와 지식과 기술은 어떤 교육과 훈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교육학, 심리학, 인간의 행동과 변화에 대한 학문 영역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식과 기술은 습득에 의해서 또 학습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역량, 이것을 그런데 아래쪽은 뭐가 있습니까? harder, to change, 변하기가 어렵다. 셀프 이미지, 자기 인식에 대한 거, 모티브, 어떤 내적 동기에 대한 거. 요즘에 많이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어떤 용기에 대한 거, 인내에 대한 거, 자아 정체성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정서에 대한 부분도 엄밀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정서 지능이라고 하는, 또 공감 능력, 애티튜드, 태도, 저 친구 참 태도가 좋구나. 저 직원 참 태도가 좋아라고 할 때, 전 세계 요즘에 HRD,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떠오르는 건 바로 이 태도죠. 이 태도라는 게 지식인가요? 기술인가요? 네, 아니죠. 빙하 아래쪽의 영역입니다. 이 태도는 그럼 지식과 기술로 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 있는 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은 그런 태도가 좋은 직원들, 또 어떤 수면 위에 있는 이 영역이 아니라 수면 아래쪽에 있는 역량을 지금 21세기가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웬만큼의 지식과 기술은 인공지능이 상당수 따라잡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보다 더 빠르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량을 따라잡는다면 빙하 위쪽보다 빙하 아래쪽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고요. 불과 지금도 이 지점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빙하 아래쪽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지금 보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CEO라면 아래쪽에 아마 눈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볼 겁니다. 위쪽은 AI를 잘 다루는 사람을 시간이 갈수록 주목하겠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빙하 아래쪽의 역량은 개발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식과 기술의 어떤 습득이 아니니까요. 자,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이런 부분에 민감해하죠.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 첨단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죠. 여기에 저녁 시간을 없앴다고 하는 이 위즈덤 2.0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 통찰을 얻자, 새로운 지혜를 얻자, 틀을 깨트리는 어떤 영감, 사고, 그런 공감, 소통, 또 많은 영역들의 융합, 이런 커넥션, 이런 연결성이 그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의 많은 첨단 기업들은 이런 위즈덤 2.0이라는 커뮤니티,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지혜를 얻고자 한다는 건데요. 재미난 것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서구의 학습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새로운 틀을 깨트리는 이 뇌에 고정된 학습의 어떤 기제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의식의 틀을, 의식의 확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서구적 학습,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이 빙하 아래쪽에 있는 이 영역은 오히려
동양적 접근과 사고가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까? 메디테이션, 마인드풀니스, 여러 가지 용어로 하는 동양적인 내적 역량을 개발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애플 신화를 읽은 스티브 잡스의 이런 그 내적 역량이 어디서 왔다고 알려져 있죠? 네, 바로 일본의 젠입니다. 구글의 내면 검색 프로그램 Search Inside Yourself라고 하는 차드 멍탄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이 이 마음챙김 명상과 이런 EQ, 다니엘 골먼의 감성 지수를 묶어서 또 티베트 고승들과 또 이 많은 뇌과학자들과 이런 TFT를 구성해서 만든 구글판 명상 프로그램이죠. 그것이 오히려 또 역수입되어서 한국의 또 여러 기업들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들이 왜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까? 빙하 아래쪽에 이 역량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학습 체계로는 되질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동양적 사고, 동양적 많은 전통 훈련법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20세기는 외적 역량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보이지 않는 내적 역량 시대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보였던 20세기 외적 역량은 스펙에 대한 것들,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학점이 얼만지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가속화와 함께 급격히 쇠퇴하게 될 겁니다. AI를 잘 다루는 그런 또 역량이 높게 평가받겠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인공지능이 다가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그 내적 역량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핵심 브레인 파워는 외적 역량이 아니라 바로 내적 역량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empowerment라는 표현을 이제 HRD 분야에서도 보통 쓰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self-empowerment여야 됩니다. 왜냐? 이 내적 역량이란 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패션, confidence, 자신감, 어떤 성취에 의해서 어떤 학습의 결과로 인해서 얻는 자신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만으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꼭 내가 어떤 성취를 하고 무엇을 이룰 때만의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자신감을 어떻게 기릅니까? 이것은 가치에 대한 존재적 성찰에 대한 부분이 더 근본적이라는 겁니다. 패션, 열정. 열정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지혜를 얻는다?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용기를 갖는다?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 이런 게 학습이나 기술과 지식으로 습득을 해서 얻어야 되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뭔가를 배워서 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는 거죠. 셀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셀프 임파워먼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가치에 대한 자각, 끊임없는 자각, 끊임없이 내면에 대한 탐구에 대한 훈련, 그 속에서 진짜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의 심신,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면의 나에 대한 발견과 내재적 훈련을 통해서 밖으로 뿜어 나오는, 그러니까 채워져서 넘치는 거죠. 셀프 임파워먼트. 이것을 이제 내교육 영역에서는 이것을 내적 역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직은 국제사회에서 이런 내적 역량에 대한 학문적 체계화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 내교육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정립이 지난 20여 년간 가장 앞서 시작되었고요.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느냐? 특정한 아주 위대한 성과를 이룬 뭐 그 20세기, 21세기의 어떤 길이나 같은 특정 인물을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세기의 역작을 이룬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 것을 보편성 있게 체계화하고 인적 자원 개발 차원에서 학문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인간의 내적 역량 개발, 그 시작과 그 여정을 이 내교육학 학문이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인간을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측면에서 우리가 20세기를 상징한다면 컴퓨터를 얘기할 수 있죠. 컴퓨터, 디지털 문명, 0과 1이라고 하는 신호로 아주 단순하게 인간의 마음 처리 영역을 디지털 0과 1의 신호로 만든 것 아닙니까? 컴퓨터를 만든 게 인간의 뇌의 마음 처리 방식을 모델링한 것이니까요. 그 0과 1이라는 디지털 개념이 오늘날 인공지능까지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근데 이 디지털이라는 것은 이런 핵심 장치가 있었죠. 이것을 보통 OS라고 했습니다. Operating System.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든 뭐 냉장고든 TV든 다 이런 OS를 기반으로 그 시스템이 돌아가죠.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를 창조한 것이 인간이라면, 인간의 뇌의 창조성이라면 인간의 뇌도 당연히 뇌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브레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뇌 운영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브레인 에듀케이션, 뇌교육의 원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크게 5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지막 5단계는 브레인 마스터링입니다. 내 인생의 나의 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1단계는 브레인 센서타이징, 감각을 깨우는 것.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깨어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깨어있지 않습니다. 정보화 사회, 나의 뇌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나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게 할 만큼 과연 10년 전과 비교하면 나의 의식은 더 독립적이고 더 깨어있는 상태일까? 지금의 현대인들이 아이폰이 나오기 한 20여 년 전과 비교하면 과연 깨어있는 상태일까요? 지구라고 하는 태양계 안에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살고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지난 30만 년간 전과 비교하면 뭐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1만 년 전과 비교하면 공존을 하면서 자전을 하면서 자연빛에 적응하고 진화해온 이 호모사피엔스가 불과 수백 년간 인공빛의 세상이 속에 살아가고 있고 불면이 심해지고 있죠. 뇌 안쪽은 신체 정서 인지가 불균형한 상태로 급격한 신체 활동성이 저하되고 있죠.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상태, 즉 뇌의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옥스퍼드대에서 올해 2024년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브레인 롯이라는 걸 얘기했죠. 말 그대로 뇌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뇌의 균형성을 잃어버렸다는 상징적인 시그널 아닙니까?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겁니다. 왜? 흙을 밟지 않는 인류 첫 세대가 출현했으니까요. 우리는 동물이죠. 고등 동물이지만 동물입니다. 동물의 동자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이는 개체, 움직임의 진화, 그 이후에 감정이 출현하고 공감 기제가 생겨나고 언어 중추가 만들어지고 셀프 컨셔스, 자의식이 생겨난 것이지만 근본 뇌를 떠받치는 베이스 캠프는 신체의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의 저하가 가져올 그 위험성이란 건 어마어마하죠. 스마트폰 스크린에 익숙해진 인류의 첫 세대, 자연과의 괴리감이 점점 늘어나는 인류의 첫 세대, 우리의 뇌는 지금 교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지식과 기술에 주목을 할 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 역량 개발에
주목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과연 무엇에 집중을 시켜야 할까요? 네, 이번 장 교수의 내교육 TV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역량, 외적 역량이 아니라 바로 내적 역량 개발에 있음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